도널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전쟁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기르 갈리바프는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용: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 제재를 거부하는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환영합니다. 이란과 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그리고 다극 세계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동반자 관계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단 한 번의 발언이 아닙니다. 베이징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구조 전체를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 없이는 이 새로운 경제 전쟁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징의 공식 성명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관성입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8월 19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소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가장 가혹한 경제 공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들어봐요, 당신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미 8월 20일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8월 2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베이징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8월 24일이 되자 모두가 이제 곧 베센트가 나와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베센트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경고했지만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식 대변인 린제는 제재와 압박 전술은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린제는 이들이 또다시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8월 20일에 트럼프와 베센트가 24일에 한방 크게 터뜨릴 거라고 말합니다. 24일이 되자 베센트가 나와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물론 아무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한방 제대로 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경제 전쟁과 최대 압박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긴장만 고조시키고 위험 확산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질서를 해치고 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정부의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신호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돕는 60개 기업에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으며 그 중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에게 테헤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누가 이란을 돕는지 알고 있다. 여기 60개 기업이 있다. 부탁이니 제발 관계를 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란과 거래할 경우 여러분에게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이 발언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베이징이 답변했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훼손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린 린장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금 뒤에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상황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용문으로 말이죠. 베이징의 강한 질책은 미국의 테헤란 경제 고립 계획이 이미 취약한 미국과 중국 간의 휴전을 깨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이징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베이징이 이런 시나리오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올해 5월 중국 상무부는 5개 중국 정유 공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정유 공장들은 이란산 석유를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제재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즉, 미국이 개별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유 공장이나 중국 은행 같은 곳에 한국 공산당은 이미 이런 기업들에게 이러한 제재를 무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말이죠. 그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손실이 생기면 예산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절대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 왕이를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파운드와 만나 양국 정상의 지도 아래 양측이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양측은 양국 정상들이 이룬 중요한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의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이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보위급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방해 요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형식적으로 외교적 예의를 지키면서 트럼프와 시진핑 본인의 합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가장 민감한 이란 문제에 대해서요. 하지만 절정은 9월 24일 시진핑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왜 중국의 동의 없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제재 체계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주는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의 대부분을 바로 독립적인 업체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독립 정유 공장들이죠. 주로 산둥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국에는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정유 공장들이 수십 개 있다는 겁니다. 이 공장들은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큰 원유를 정제합니다. 대형 국영기업들은 여전히 국내에 남아있는 반면에 말이죠. 즉,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은 이란산 원유와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런 소규모 정유소들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은 대형 기업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즉,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회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 정유소 네트워크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네트워크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차이나 데이터 포털 분석 포털에 따르면 이란산 석유에 대한 결제는 중국의 크로스보더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IPS입니다. 바로 제재 대상 거래를 서방 당국에 넘길 수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결제했다면 추적하고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자체 시스템으로 결제하니 그걸 어떻게 다 추적하겠어요? 결국 여기서는 제재로 이런 석유 흐름을 막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군대의 봉쇄는 효과가 있습니다. 탱커 추적기인 케이플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7월과 8월 평균 5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 물량과 비교하면 72%나 감소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물리적 봉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독립 정유업체들도 이란산 석유가 보통 제공하던 상당한 할인 혜택을 잃었습니다. 이 할인은 배럴당 최대 15샵달러로 브렌트유 기준보다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국 구매자들은 대체 공급업체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중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시도가 또 다른 차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유엔 차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이 두 핵심 국가가 유엔의 그런 제재안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란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제재 체제를 승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제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여기서 모두에게 무작정 거절하고 오직 이란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중국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며 유럽연합이 더 이상 커져가는 무역 불균형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유럽연합 수출은 45% 증가했으며 중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유럽연합에서 중국으로의 수출보다 매일 약 10억 유로 더 많습니다. 즉, 한 달에 300억 유로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위해 시행하는 무역 보호 조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중국, 즉 중국 공산당이 그들은 자국의 생산업체 모든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들이 자국 상품의 가격을 덤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중국산 상품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중국 공산당이 보조금으로 그 비용을 메워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분명히 유럽 경쟁업체를 밀어낼 것입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했고 이를 디데이라고 부르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에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국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단순히 따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이라는 수단 자체의 정당성도 체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단순한 상징적 지지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간조하자면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바로 중국에서 계속해서 구매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불은 미국이 통제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우회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은 다자간 제재 경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쟁 자체가 제재와는 상관없이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 흐름을 실제로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즉, 이란 석유 무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워싱턴의 경제적 압박이나 새로운 제재 정책이 아니라 바로 물리적인 군사 봉쇄 그 자체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한번 물리적인 행동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봉쇄로 인해 이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유럽연합의 압박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이란에 대한 입장은 전략적 계산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자산 방어 게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입지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 텔레그램 채널 패치 PC 뉴스로 오셔서 꼭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거기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